모잠비크는 국가 국기에서 AK-47이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대머리가 부를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녀들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한 특별 수업을 듣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아마 방문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겠지만 한번 가보면 그 매력에 깜짝 놀랄 곳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관습, 희귀한 동물들, 그리고 손길 닿지 않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잠비크는 당신이 믿지 못할 비밀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나요? 모잠비크의 국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 회복력, 그리고 자부심이 엮인 이야기입니다. 1983년에 채택된 이 국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깃발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AK-47 소총의 이미지입니다. 이는 방어와 경계의 상징입니다. 사실 모잠비크의 국기는 현대 무기를 특징으로 하는 유일한 국기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 깃발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각각의 색상과 상징은 모잠비크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소총은 포르투갈 지배에서의 독립 전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깃발의 요소는 무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흰책은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모잠비크가 추구하는 진보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옆에 있는 간단한 호미는 농업을 상징하며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의 일상을 기립니다. 반면 빛나는 별과 흰 기어는 통합, 산업,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비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모잠비크의 국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조국의 국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당신의 나라에 의미 있는 국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잠비크의 특정 지역에서는 대머리 남성들이 행운을 가져다줄 특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불행히도 일부 신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머리 남성들을 재정적 행운이나 복을 가져다주는 의식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전통적인 민속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잠비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알비노들이 특정 전통적인 의식에서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를 통해 번영을 이끌어낸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신념은 무티라는 전통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잠비크의 문화에서도 그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은 종종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직들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깊게 뿌리내린 신념을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소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수업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소녀들은 아내의 역할과 미래의 남편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발전이 덜 된 국가에서 일부 어머니들은 이러한 수업이 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존경받는 의식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기술부터 더 어려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가사 일부터 감정 관리까지 모든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훈련을 마친 소녀들은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한 최고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소녀들이 훈련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면 젊은 남성들이 신속하게 청혼을 합니다. 이러한 조기 훈련 덕분에 모잠비크의 많은 젊은이들은 일찍 결혼을 합니다. 모잠비크는 언어 면에서도 다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8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언어들은 대부분 니제르 콩고 계열의 반투어에서 유래하며 마크와 세나, 치체와 치벤바가 널리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토착 언어들 외에도 포르투갈어는 모잠비크의 식민지 시대 유산으로 공식 언어로 사용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도시 지역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도 사용됩니다.
이는 동아프리카의 교역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언어로 모잠비크의 스와힐리어 사용은 아프리카, 아랍, 포르투갈의 문화적, 언어적 영향을 혼합한 결과입니다. 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모잠비크에서는 각 언어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단지 말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담은 상징으로 느껴진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잠비크의 북부 해안은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이곳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1과 지역 4와 같은 지역들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국, UAE와의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모잠비크의 천연가스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자랑합니다.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학교, 병원, 교통망 등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급속한 개발의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구역인 키린바스 국립공원에서는 산호초, 맹그로브 숲, 해양 생태계가 채굴 활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강제로 이주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물가 상승과 공공서비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또한 기후 변화에 의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뭄, 홍수, 폭풍 등의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주거지, 인프라,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건강 면에서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의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약 14%의 인구가 영향을 받으며 이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모잠비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함께 전 세계에서 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세 나라에 포함됩니다.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수도 마푸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 짐바브웨와 같은 인접 국가로 가는 주요 교통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불행히도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빈곤, 교육 부족, 제한된 의료 자원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건강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75%가 예방 건강 습관을 자주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18%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3년 현재 모잠비크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17세가 조금 넘습니다. 이는 약 3천만 명의 인구 중 절반이 이 연령보다 어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45%는 15세 이하이며 3분의 2는 30세 이하입니다.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모잠비크는 특별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특히 소녀들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조건을 겪고 있으며 교육, 의료,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인구를 가진 모잠비크의 미래는 이 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교육, 사회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풍부한 자연경관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만듭니다. 이 나라는 코끼리, 콧불소, 사자, 표범과 같은 대형 포유류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 파충류,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모잠비크의 6개 국립공원과 6개 사파리 보호구역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은 국가 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니아사 국립보호구역은 가장 크고 그곳에서는 사자,
표범, 물소, 얼룩말, 들가해 등을 자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풍부한 아름다움과 야생의 불확실성이 어우러져 이곳의 자연은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잠비크의 멋진 야생보호구역은 많은 희귀종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코뿔소는 밀렵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밀렵은 모잠비크의 코뿔소 개체수를 심각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주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전통 의학에 사용되는 코뿔소 뿔의 높은 가치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모잠비크는 최근 밀렵과의 싸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72년에는 27마리의 희귀 코뿔소가 남아프리카에서 재도입되어 개체수 회복에 희망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밀렵 방지 노력도 강화되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순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뿔소의 뿔을 잘라서 밀렵자들의 관심을 줄여도 밀렵의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밀렵과의 싸움은 모잠비크의 보존 노력의 일환이며 이 나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자주 받는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해안에 위치해 있어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모잠비크는 종종 가뭄과 강력한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해안 지역과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들을 더 강렬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2개의 대형 사이클론, 이다이와 케네스가 불과 몇 주 차이를 두고 모잠비크를 강타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음식, 깨끗한 물을 잃었습니다. 모잠비크의 경제적인 피해는 막대했으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회복과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이러한 폭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잠비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으며 각 자연재해는 모잠비크 사람들과 인프라의 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약 3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약 5천 킬로미터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마푸투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거친 지형 때문에 4바퀴 구동 차량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철도는 약 3,000km에 걸쳐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외국 여행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모잠비크 인구의 3분의 1이 마푸투, 베이라, 남플라와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인구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전통적인 집들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농촌 지역은 잠베지와 림포포와 같은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는 농업과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사람들의 1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새우, 면화, 설탕, 감귤 등을 생산합니다. 모잠비크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캐슈너트 생산국 중 하나로 이는 글로벌 시장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경제 잠재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필수 서비스의 개선은 농촌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친 지형이 모잠비크 사람들의 도전과 회복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해안선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숨겨진 보물입니다. 하얀 모래 해변, 맑고 투명한 바닷물, 역사적인 명소들이 어우러져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잠비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는 이라데 모잠비크입니다. 이 작은 섬은 역사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한때 포르투갈 동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이 섬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선사합니다. 포장된 거리에는 웅장한 교회와 알록달록한 식민지 시대의 집들, 그리고 16세기 등대가 서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해변을 원한다면 오우로 폰타도 오우로가 방문객들을 황금빛 모래와 현대적인 리조트로 끌어들입니다. 남아프리카와 가까워 휴식, 수상 스포츠,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해안을 따라 더 나가면 폰타 마모리에서 희귀한 바다 거북이, 예를 들어 가죽등 딱지 거북과 로거 헤드 거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잠비크의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모잠비크의 보석 중 하나는 바로 바자루토 제도 바자루토 아르치펠라고입니다. 이곳은 빌랑쿠로스라는 매력적인 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투명한 물과 활기찬 해양 생물들은 스노클링, 다이빙, 그리고 항해를 위한 천국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다오보트를 타고 섬을 탐험할 수 있어 순수한 자연 속에서 이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해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를 결합해 아프리카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여행지는 모잠비크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모험과 휴식, 이국적인 경험이 조화를 이룹니다. 모잠비크에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대적인 기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마푸투 카템베 교량 마푸토 카템베 브리지입니다. 2018년 6월 25일 모잠비크의 독립기념일에 공식 개통된 이 인상적인 교량은 3km에 걸쳐 마푸투 맘마푸토 바를 가로지르며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와 카템베를 연결합니다. 모잠비크와 중국의 합작으로 건설된 이 교량은 7억 5천만 달러가 들었으며 독일의 가우프 엔지니어링 거프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했습니다. 4개의 차선과 137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특징인 이 교량은 공학의 걸작이자 모잠비크의 성장의 상징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이 교량은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만을 돌아가는데 9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단 4시간 만에 여행할 수 있어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리를 이용했으나 이제 교량은 교통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마푸투와 카템베 간의 상업과 관광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량은 만위 60m 높이에 떠 있으며 그 아래로 배들이 지나갈 수 있어 마푸투 국제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교량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카템베와 그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모잠비크에서 이 농작물은 중요한 생명선이 되어왔습니다. 모잠비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캐슈넛 생산국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최초의 캐슈넛 가공 공장을 열었습니다. 1975년 독립 이후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캐슈넛 농업은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16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캐슈넛은 모잠비크의 주요 농업 수출품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 산업은 100만 명 이상의 모잠비크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0명 이상이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캐슈넛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농촌 공동체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많은 가족에게 캐슈넛은 단지 소득을 넘어서 안정성과 전통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잠비크의 캐슈넛 산업은 더욱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국제 시장에서 모잠비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요리는 아프리카, 포르투갈, 인도의 영향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의 여정을 제공합니다. 이 혼합된 요리법은 맛의 대담함과 깊은 전통을 자랑하며 신선한 해산물, 매운 향신료,
그리고 풍성한 주식들이 모잠비크 식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모잠비크에서 흔히 먹는 주식 중 하나는 시막시마라는 두꺼운 옥수수 가루 죽으로 고기나 채소 스튜와 함께 손으로 먹습니다. 또 다른 전통 음식인 마타파는 카사바 잎이, 양파, 생강, 땅콩을 코코넛 밀크에 끓여 만든 요리입니다. 매운 새우 커리와 함께 마타파는 달콤하고 짠맛, 매운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모잠비크 요리에서 해산물, 특히 사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양에서 갓 잡은 모잠비크 사우는 그 품질이 뛰어나며 종종 코코넛 커리에 조리됩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피리피리 치킨으로 유명합니다. 이 매운 구운 치킨은 파프리카, 고춧가루, 마늘, 레몬, 식초, 아프리카의 조류 고추인 피리피리 고추로 만든 매운 소스로 덮여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폴라나 케이크보로 포라나가 유명합니다. 이 케이크는 으깬 감자와 캐슈넛으로 만들어지며 그 진한 달콤한 맛은 때때로 바닐라와 레몬 제스트로 향상됩니다. 이 케이크를 대접하는 것은 환대와 존경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모잠비크의 요리는 다양한 맛과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며 나라의 풍성한 유산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피리피리 치킨을 먹거나 해산물 커리를 맛볼 때마다 모잠비크의 요리의 진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잠비크의 문화에서 음악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리듬과 서양의 영향을 결합하여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음악 스타일 중 하나는 마라벤타로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마라벤타 음악가들은 기름통이나 가솔린통으로 만든 자작 기타를 사용하여 감정을 담아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음악은 식민지 시대 동안 저항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라벤타의 감동적인 리듬은 모잠비크 전역에서 축하받으며 활기찬 춤과 함께 공동체를 결속시킵니다. 이 음악 스타일은 국경을 넘어 브라질, 쿠바, 뉴욕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짐보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마라벤타를 세계 무대에 소개하며 모잠비크의 풍부한 음악 유산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모잠비크의 음악씬은 마라벤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 음악인 팀빌라는 목자의 실로폰으로 연주되며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 행사와 공동체 모임에서 연주됩니다. 이 전통이 현대적인 아프리카 재즈, 레게, 힙합 장르와 결합되면서 모잠비크의 음악은 더 다채롭고 현대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회복력, 창조적인 표현의 상징입니다. 마라벤타의 감동적인 선율부터 현대적인 아프리카 재즈의 에너지 넘치는 비트까지 음악은 모잠비크 심장의 필수적인 맥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